예, 안녕하십니까. 융합 R&D 기획 2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P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STP는 그 마케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TP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욕구 또는 성격, 개성, 또 나이 등과 같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는 무관하게 고객의 특성을 시장 수요와 연결시켜 구분하는 경우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시장 분석 기법과 마케팅 응용 기법을 학습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시장 세분화 분석과 그걸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시장 세분화의 마케팅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장 세분화 교환은 텍스트 파일에다가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장 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시장 세분화에 대한 개념을 보면 시장을 기준 변수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시장 세분화를 하느냐 하는 그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들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쉽게 마케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강점을 최대 활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측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 세분화 기준 사용 변수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측정이 어려운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개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개성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접근 가능성입니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마케팅 활동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효과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가능성에 대한 것이 됩니다. 세분 시장이 시장 규모와 수익성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기껏 그 세분화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장 규모도 파악할 수 없고 수익성도 없다 라고 하면 시장 세분화의 의미가 없겠죠. 다음은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점입니다.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 시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 변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을 보면 지리적인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 심리 분석적 특성, 또 행동적 특성, 또 기타 변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특성 예컨대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경인 지역이다, 또는 뭐 충청권 지역이다, 호남권 지역이다, 영남권 지역이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세계적인 시장을 본다면 동남아시아 시장이다, 뭐 또 유럽 시장이다, 또 구미 시장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인구 밀도를 대상으로 실시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밀집한 그런 장소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도시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세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인구 통계적 특성입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령과 성별,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등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 통계적인 특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 분석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계층, 어떤 사회계층이냐, 또는 라이프 사이클이 어떠하냐 하는 그런 것, 또는 가치관이 어떠하냐,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가치관의 예를 든다면 무슨 그 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회교도의 가치관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불교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또 나누어 볼 수 있겠고, 또 다음은 행동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구하는 편익이 어떠하냐, 또는 사용량이 어떠하냐, 또는 그 행동적 특성에 따른 제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냐, 또 상표에 대한 애호도 등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기준 변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타 변수로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또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민감도, 또 가격이 얼마만큼 가격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가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또 너무 가격이 싸면 또 안 팔리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야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런 그 가격에 대한 민감도 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우선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적인 분석 기준을 볼 수 있고, 또한 고객의 행동적인 특성, 행태적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의 특성 분석
쪽에서 보면 바로 이제 지리적인 세분화와 인구 통계적인 세분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고객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도 심리 도식적인 세분화와 또 행동적 세분화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장 세분화를 이렇게 해 나가시면 더 체계화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택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세분화된 것을 어떻게 표적 시장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실패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빌 코비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일도 못한다. 우리 세무엘 존슨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표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하는 것을 또 이거 3C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3C 분석은 커스터머 분석과 또 컴페티션 분석, 또 컴퍼니 분석. 이거는 커스터머 분석은 소비자 분석이 되겠고, 이제 컴페티션은 경쟁자가 되겠고, 경쟁자 분석이 되겠고, 컴퍼니 분석은 자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 커스터머 분석 차원에서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시장 규모와 성장률, 시장 성장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평가 기준은 해당 세분 시장이 적절한 시장 규모인가를 우리가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가, 또 각 세분 시장별 잠재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은 현재의 경쟁사와 잠재적 경쟁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쟁사들이 공격적이고 강력한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은 또 없는가, 또 높은가, 뭐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기업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또 자원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봐야 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기존의 브랜드와 마케팅 믹스는 어떠한가, 기존의 브랜드와 마케팅 믹스 요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겟 시장, 타겟 마켓에 관한 것을 보면, 우선 전략적 구분을 살펴보면 차별화 전략과 비차별적 전략, 또 집중화 전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차별화 전략은 멀티 타겟
시장 접근법과 또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또 각 세분 시장별 마케팅 믹스,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차별화 전략은 우선 컴바인드 타겟 마켓의 접근 방법과 매스 마켓 겨냥을 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보편성 높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집중화 전략은 어떤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 세분화의 효과를 또 한번 살펴보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 마케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또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의 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세분화의 방법으로 비슷한 욕구를 가진 고객들을 찾아서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분 시장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고객 특성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세분 시장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 행동 변수를 이용해서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고객 특성 변수를 이용해서 세분 시장을 각각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방법은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이것을 소비자 측면과 조직 구매자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의 변수를 이와 같이 또 구분해서 세분화 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도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규모를 보아야 하고, 접근 가능성과 세분 시장 내의 동질성과 세분 시장 간의 이질성을 또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시장 세분화는 언제나 바람직한가 하는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적인 신상품의 경우에는 시장 세분화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품이 아직 그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나친 세분 시장 마케팅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전자는 이 역세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적 시장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세분 시장의 매력도나 경쟁 우위, 적합성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세분 시장이 표적 시장이 되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세분 시장이 높은 매력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또 그 세분 시장에서 높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높은 적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분화된 시장 중 전략시장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중화 전략과 비차별화 전략, 또 차별화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장 세분화의 분석 결과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시장 세분화를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추구하는 편익에 따라서 또 인구 통계적 특성 또는 심리 분석적 특성, 상표 애호도 등을 통해서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것을 리스트업해서 세분 시장을 구분해서 특성을 작성을 도표화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3C 분석을 통해서 그 조합을 통해서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세분 시장 A, B, C, D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분 시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표 시장 분석 결과도 목표 시장을 시장 평가 기준이 시장 매력도와 또 자사와의 적합성, 경쟁의 정도, 또 고객의 편익과 가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도가 어떤가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수화시켜서 이것을 순위로 먹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시장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 점수 순위에 따라서 제1 표적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A 세분 시장이다. 제2 표적 시장은 뭐 세분 시장 D다. 뭐 이런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 시장, 목표 시장에 대한 선정 평가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A 세분 시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아까 이게 보셨다시피 시장성과 경쟁 우위, 또 적합성 이런 것을 이런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이것을 평가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환산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화시켜서 이 중에서 점수가 높은 시장을 제1 타겟 시장, 제2 타겟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시켜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분시장 도달 전략은 집중화, 차별화, 세분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포지셔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 상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거나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결고리를 다시 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브랜드들을 제치고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 위치하는 그런 것이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으로서는 소비자 분석과 경쟁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분석을 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개발, 그리고 포지셔닝의 확인 및 리포지셔닝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의 전략 유형은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과 속성,
시장의 비교 평가를 이와 같은 그 도식화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그래서 포지셔닝을 이와 같이 기능적, 심리적 편익으로 차별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포지셔닝 기준은 상품 편익에 의한 기준, 또는 상품 이미지에 의한 기준, 또 소구에 의한 대상,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이후의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교시를 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